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테스트기를 나열해 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테스트기를 구입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테스트기의 사용 방법이 거의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테스트기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테스트기는 직관적으로 숫자가 바로 표시가 되지만 아날로그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 숫자 판을 보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AC 전압과 DC 전압, 그리고 DC 암페어, 그리고 저항을 측정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C라고 적혀 있는데요. AC는 이쪽 숫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C 500에 만약에 두었다면은 AC 500이라고 두었다면 이쪽 AC를 읽으시면 되는데요. 500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50을 500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250은 250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2.5에 나왔을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 숫자판을 읽으시면 됩니다. DC도 마찬가지고요. DC도 500일 때는 이 50을 읽으시면 되고요. 250은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2.5로 내려왔을 때는 DC 2.5를 그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정확히 제로에 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정확히 맞춰주는 것은 이쪽을 드라이브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저항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항을 넣었을 때 저항을 이렇게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저항값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저항을 재시기 전에 서로 붙여준 다음에 0점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저 위쪽이 저항을 읽는 숫자인데요. 지금 저항이 0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보면은 저항을 맞춰 줄 수 있는 볼륨 버튼이 있는데요. 볼륨을 돌려서 이렇게 저항을 0에 맞춰 주시고 이렇게 저항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아날로그 테스트기에는 통전 모드가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처럼 다이오드 모드나 통전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전 시험을 할 때는 이렇게 저항을 값을 가지고 통전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저항값이 제로가 나오면 쇼트가 난다는 이야기겠죠. 자, 아날로그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테스트기의 모드 숫자판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V라고 적힌 것이 볼트를 의미하고요. 옆으로 쭉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직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보시면 역시 전압을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죠. 이쪽은 교류를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220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라고 적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인데요. 여기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HFE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쪽은 여기 트랜지스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조금만 트랜지스터를 측정하는 방법만 아신다면 굳이 이 모드를 굳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나 테스트기, 예를 들면 모스펫이라든가 다른 부품 소자들을 테스트할 때 보통 이쪽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통전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쪽에 통전 모드에 놓으시고 같이 붙여 보시면 이렇게 벨이 울리면서 저항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쇼트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통전 모드와 테스트, 다이오드를 테스트한다거나 트랜지스터를 테스트한다거나 할 때 여기에 두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저항값을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충 저항값을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요. 100K짜리 저항을 측정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200K에 놓으셔야 되겠죠. 20K에 놓으시면 측정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시 볼트도 마찬가지인데요. 30V짜리 건전지를 측정을 할 때 20V에 놓으시면 측정값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항값이든 전하값이든 전류값이든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높은 숫자의 모드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220V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200V에 교류 200V에 놓으시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에 놓고 측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35V 건전지를 테스트 하실 때에는 35V라는 것을 알 때에는 200에 놓으시면 되겠죠. 20에 놓으면 당연히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200에 놓으시면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600에 놓으시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너무 오차가 심하다 싶으시면 다시 200에 놓으시고 200보다 더 낮다 싶으면 다시 20에 놓으시고 이렇게 낮춰가면서 놓으시면 좀 더 정확한 측정 값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어려워 하시는 것이 이제 초보자들이 전류를 측정할 때인데요. 전압은 일반적으로 병렬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전압이 나오는데요. 보통 전류를 측정하시려면은 전압처럼 병렬로 연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렬로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DC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로 옆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자로 하고 A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곳은 전류를 재는 암페어란 뜻입니다.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이쪽은 저항을 잴 수 있는 모드고요. 이쪽은 다이오드 통전 실험을 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배터리를 측정할 때 2에다 놓으셨다면 아마도 찍어 보시면 정확하게 측정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는 3.7V가 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2로 놓으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2에 놓으셔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4V 가까이 되는 건전지를 2에다 놓으시면 당연히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V보다 높은 20V에 놓으시고 찍으시면 정확한 측정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건전지의 볼트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일단 측정을 해 보시고 찍어 보시면 600V이기 때문에 자 4V라고 나오죠. 전체적으로 100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4로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레인지가 높기 때문에 한 칸 낮춰서 다시 찍어 보시면 다시 3.8V라고 표시가 됩니다. 3.8V이기 때문에 20에 놓아도 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시면 다시 20으로 낮춰서 이렇게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수점이 하나씩 올라가죠. 여기 놓으시면 그냥 3.8이라고만 표시가 되는데 20에 놓게 되면은 3.84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류 모드에 놓고 교류를 측정하실 때도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인데요. 자, 전류를 측정하실 때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전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렬로 이렇게 같이 찍어 주시면 바로 전압이 표시가 되는데요. 전류는 그렇게 하시면 전류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LED를 켠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실 때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충 전압값을 알기 때문에 20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병렬롯으로 물려주시면 전압값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자, 전류 모드에 놓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전류는 마이크로보다는 미리가 높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200mAh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듯이 이렇게 찍으시면 측정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류는 이 흐르는 양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준 다음 플러스끼리 물리시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물려주시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테스트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값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0에 놓았으니까 98mA네요. 그죠? 전류가 98mA가 흐른다는 이야기겠죠. 자,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아셔야 하는데요. 전압은 병렬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찍으시면 당연히 나오지 않죠. 전류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류를 재고 싶으시면 중간을 끊어 주시고 테스트기를 통해서 흐르도록 해 주셔야 정확한 전류 값을 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콘덴스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스트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테스트기로는 어떻게 콘덴스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멀티 테스트기 중에서 콘덴스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기는 아마도 가격이 약간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을 더 주시더라도 콘덴스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자, 콘덴스를 잴 수 있는 테스트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470 마이크로페르 짜리네요. 음, 450 정도 찍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네요.
450 정도 찍히네요. 470과 450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온도까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테스트기에 비해서는 약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수리할 때는 어떻게 멀티 테스트기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판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0V가 있고요. 여기는 DC가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220이 바로 들어가죠. 220이 바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여기 테스트기 모드에 보시면 교류 모드에 두셔야 합니다. 자, 220V를 재기 위해서는 200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600에 놓으시고 항상 측정하고자 하는 볼트보다 높은 위치에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227V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쪽에 넘어가 보시면 이게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227V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정류 브릿지인데요. 정류 브릿지에서 양단을 찍어 보시면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정류 브릿지를 거치면서 정류가 됐기 때문에 교류가 직류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류 모드에 놓고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직류 모드에 보시면 여기에 직류, 이쪽 파트가 직류 파트인데요. 직류 600V 정도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 보시면 자, 반대로 찍혀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일단 프로브가 반대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찍힐 겁니다. 311V가 나오네요. 그죠? 가끔가다 질문을 하시는데 교류 220이 정류가 되는데 어떻게 300이 넘는 볼트가 나오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류 220은 유효 전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은 피크 값이 측정이 됩니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크 값이 최대 값이기 때문에 310V 정도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C 파트로 넘어가시면 자, 보통 이게 DC 쪽에서 체크를 하실 때 자, 그라운드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DC 아마 20V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잡으실 때는 보시면 콘덴서에 전액 콘덴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액 콘덴서의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요. 전액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소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전액 콘덴서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전액 콘덴서를 보시면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쪽 전액 콘덴서 마이너스에 찍으시면 그라운드가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원하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전압이 나오겠죠. 자, 이제 전압이 찍히고 있죠. 전액 콘덴서 양단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5V 정도가 나오네요. 저기도 10.45V 정도가 나오고요. 13V, 2.62, 3.3 전압값이 계속 변하네요. 수리를 하실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전압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압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압값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통전 실험을 하실 때는 일단 코드를 뽑아주고요. 자, 전원을 끄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통전 실험을 하실 텐데요. 이 다이오드 측정하실 때는 당연히 다이오드 모드에 놓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표시가 있고요, 통전 표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이오드 모드에 놓으시고 이렇게 대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 하는데요. 자, 소리가 나고 자, 상태에서 다이오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자, 이쪽에서는 자, 전류가 흐르죠. 지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찍어 보시고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턴을 읽어 나가실 때 이쪽 패턴과 이쪽 패턴이 서로 연결된 패턴인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통전 모드에 놓으시고 이렇게 패턴들을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패턴에 연결된 패턴이죠. 오늘은 제가 멀티 테스트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멀티 테스트기를 처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